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금양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금양이 4월 3일이었죠.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크게 해볼게요. 자, 4월 3일이었는데 대주주 지분 230만 주가 블락으로 시간 외 종가 대비 한 7, 8% 할인된 금액으로 블락이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수량은 외국인이 가져갔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227만 주를 매수를 했고 개인이 대주주죠. 개인이 225만 8천 주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거 왜 안 맞나요? 나머지는 장중에 외국인이 산 거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데 만 단위까지는 10만 단위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가 나왔어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의결권 있는 주식 230만 주를 매각을 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30만 주 되어 있죠. 그리고 변동 전 주식이 2297만 주였는데 230만 주를 빼고 2000만 67만 주다. 그리고 단가가 나와 있죠. 여기 이거 거래소 그리고 다트 금융감독원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10만 6천 원이니까 어제 종가가 11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7, 8% 정도 할인이 된 거다. 아니 왜 할인을 하나요? 왜 싸게 팔어? 여러분 대량으로 뭐를 구입하면은 전부 할인을 해주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230만 주를 팔 건데 이거 지금 시장에 다 던지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다 던지면 하루 거래량이 만약에 뭐 1000만 주씩 된다. 이 종목이 5,800만 주가 상장되어 있는데 하루에 1000만 주, 2000만 주씩 거래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수수료 내는 겁니다. 대주주도 HTS 깔고 MTS 깔고 그냥 자기가 계속 매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 매매죠. 증권사 데스크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나 금양 대주주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230만 주 정도 팔고 싶은데 어느 정도에 팔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증권사에서 뭐 국내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외국계 증권사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고객들 우리나라 투신사 운용사,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기금, 뭐 군인공제회 이런 데 전부 다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계 자기 고객들한테 뭐 헤지펀드, 뭐 싱가포르 투자청 우리나라 크게 하는 데들, 뭐 캘퍼스 이런 데도 다 연락해보는 겁니다. 지금 금양 주식 싸게 나온다. 얼마 정도만 사시겠어요? 얼마 정도면 몇 주 사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나 몇 주 얼마 살게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런 주문들이 메신저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 블룸버그 메신저로. 그러면 대충 집계 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 한 8% 정도 할인하면 다 살 수 있구나. 그러면 8% 할인해서 팔 수 있습니다라고 대주주한테 연락하겠죠. 그럼 대주주가 오케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팝시다.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고요. 물론 오프라인 수수료 플러스 조금 더 줘야 됩니다. 2,500원어치 팔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25억 원 이상 나갔을 거예요. 1% 이상 나갔을 거예요, 아마. 물론 난이도에 따라 또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한 25억 또는 최소 15억에서 한 25억, 30억 정도는 아마 수수료로 나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블락이 됐으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할인율이 얼마냐. 지금 7, 8% 할인율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오 같은 거 보시면 뭐 SK 뭐 바이오 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그 주요 주주 블락이 나왔을 때 뭐 한 9%, 10%, 12%까지도 간 적이 있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7%, 8%는 나쁜 건 아니다. 첫 번째, 7%, 8%는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외국인이 가져갔는데 그럼 외국인 장기 투자 물량이냐?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코스닥이나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외국인이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인덱스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는 MSCI 코리아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덱스 펀드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비율대로 사야 됩니다. 금양의 시가총액이 지금 6조 5천억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 시가총액 중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한 60위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8% 할인, 7, 8% 할인이 되어서 나왔을 때 인덱스를 운용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비가 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개 종목 중에 더 싸게 산 게 있으면 시장가보다 그러면 자기가 인덱스를 비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외국인이 나를 금양이라는 종목을 좋게 봐서 장기 투자 들어온 거다라고 섣불리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서 안 팔 수도 있어요. 오늘 꼭 다 판다고 해서 그 뭐 단기 투자 자금이고 오늘 안 판다고 해서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양이 작년 11월 달에 편입이 됐고요. 요게 이제 MSCI 전인데 여기 금양이라고 써 있죠. KUMYANG. 요때 포스코 DX랑 SK텔레콤이랑 같이 편입되고 뭐 카카오, 뭐 페노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이 편출이 되었고요. 요때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라고 추가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양의 외국인 지분이 13.85%입니다. 요게 포함된 숫자가 13.85%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 요게 절대 뭐 아주 그 높거나 낮거나 둘 다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셀 업체들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삼성 SDI가 42%로 가장 높고요. 삼성 SDI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9%. 아니 그러면 금양이 13.85%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4.9% 말이 되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의 82%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대주주 모회사가 82%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4.9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비율 중에는 거의 한 25% 들고 있는 거예요. 네, 18% 중에는 거의 한 25% 넘게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중에 4.9% 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약 22% 정도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2에서 23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은 비즈니스가 안정된 고객이 확실한 이런 종목들은 좀 지분율이 높고, 아직 금양은 그 셀 업체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외국인이 더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더 살까 아닐까를 고민해 볼 때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인데 이건 SK온이잖아요. 얼마 전에 SK온 관련 좋은 뉴스도 나왔죠. SK 엔무브라고 SK 루브리컨츠였어요. 전에 이름은. 그리고 SK 엔무브로 이름을 바꿨고 상장을 하려고 최근 한 7, 8년 동안 두 번인가 시도했는데 둘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없어서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래, 기관들이. 현금 창출 능력은 좋은데 어차피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은 없어질 회사 아니냐. 엔진오일 만드는 회사가 20년 후에 남아 있을까? 30년 후에 남아 있을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투자 안 하겠다. 그래서 적정 주가 못 받으니까 회사가 자진 상장 철회를 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 회사가 SK 엔무브예요. 근데 뭐죠? 현금 창출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뭐 순이익이 몇 천억씩 납니다. 뭐 3천억, 4천억씩도 막 나는 회사인데 그게 앞으로 10년 후에 그렇게 날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K 엔무브가 얼마 전에 또 액침 냉각의 그 냉각액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만들어놨고, 그 액침 냉각액을 빅테크 델과 델에 납품을 한다, 이런 그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살짝 떴다가 내려왔잖아요. 제가 그때 살짝 샀다가 꺾이는 것 같아서 거의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정도면 다시 좀 매력 있지 않나. 그리고 SK 엔무브랑 만약에 합치면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애랑 성장성은 좋은데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애랑 합쳐가지고 SK 엔무브랑 SK 이노베이션 온이랑 합병해서 상장하면은 상장할 수가 있는 거죠. SK 이노베이션은 SK 온을 상장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자본 조달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 시리즈 B, C 펀딩 받을 때 상장을 하기로 이 정도 밸류를 받기로 그때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들과 약속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SK 온을 상장시킬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SK 엔무브랑 합병을 해서 우리가 상장을 하겠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금양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러면 이 셀업체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시가총액이 12조밖에 안 돼요. 11조, 12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아 봐야 한 13조. 근데 금양이 시가총액이 6.5조란 말이에요. 6.5조. 삼성 SDI는 뭐 한 30조, 35조, 40조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이제 뭐 100조, 120조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죠? 영업이익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SDI의 3배, 4배가 납니까? SK 이노베이션의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 매출액이 10배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셀 업체들한테 고펄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재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한테 양극재를 받아요. 그리고 LG 화학이 분리막도 해요. 심지어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이랑 조인트 벤처도 있고, 삼성 SDI 자회사가 또 양극재를 또 해요. 거기에서는 100% 삼성 SDI로 갑니다. 그리고 SKO는 SKI 테크놀로지에서 분리막 받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리막, 습식 분리막 제작 업체잖아요. 그리고 양극재는 없는데 그 외에 다른 그 자잘한 SKO는 또 그 분리막을 또 받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파우치랑 원통형을 이미 개발을 끝나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SDI는 원통형 만들었고 양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각형이 주인, 각형이 현재 지금 가장 크거든요. 각형 배터리에서는 그 중국 업체 제외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각형은 샘플을 만들어서 고객과 협의 중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파우치형 하고 있고 원통형도 하겠다고 드디어 얘기는 합니다. 근데 금양은 어떠죠? 지금 원통형 하나예요. 물론 금양이 그 원통형이 앞으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거는 맞지만, 현재 이제 실험실 단계인데 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BEP 이상으로 올라올 만큼의 그 라인을 구축하고 수율이 나와야 주가가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보시면 이거 금양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러한 이게 대규모 생산 라인이 아니라 이 소규모 생산 라인은 이미 갖추어 놓고, 지금 이런 그 자동화 설비까지 그 파일럿으로 받아가지고 이미 파일럿으로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금양 사기 아니냐,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6조 5천억이라는 밸류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12조인데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이 정유 부분이 있잖아요. 정유 화학 부분이 S-오일보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S-오일이 한 8조, 9조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한 7조 잡읍시다. 그러면 나머지 4조, 5조가 SK 엔무브랑 SK 이노베이션인데, 그 1조 5천억은 SK 엔무브 줍시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1조 5천억이 아니라 한 2조는 줘야 돼요. 그러면 남는 게 SK온에 주는 시장의 밸류가 4조가 안 돼요. 3조, 4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비상장이기 때문에 50% 할인을 했다 쳐도 8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미 조인트 벤처를 포드랑 가지고 있고 현대차랑도 할 거고, 이미 파우치 라인이 미국, 한국에서 돌고 있는 이미 대규모 라인, 그리고 또 헝가리 공장도 있죠. 이미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의 시장 가치를 지금 8조도 안 되게 주고 있는데, 그 파일럿 정도 생산을 확정한 수직 계열화도 약한 금양에 6조 5천억을 주는 게 맞느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단기는 지금 4월 3일 날 들어왔잖아요. 이게 꽤 많은 지분율이에요. 그 230%니까 만약에 어떠한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가 한 1, 2% 정도 이미 가지고 있다 금양을. 근데 진짜 한 뭐 이번에 많이 받아갖고 5%가 넘게 된다. 그러면 지분 신고가 나와야 됩니다. 취득일 날로부터 5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제일이 이틀이 걸리니까 다음 주 후반 안쪽으로는 무조건 공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진짜 장기 투자자가 금양을 좋게 보는 장기 투자자가 금양에 대규모 투자를 한 거라면 이번에 그 외국인 지분 받아간 외국인들이 뭐 특수 관계자나 아니면 뭐 한두 개 펀드가 크게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런 공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공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그널링 이펙트라 그래서 금양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회사 외국인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뭐 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10% 20% 오를 수도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